네, 안녕하십니까. AI 챗봇으로 운영 혁신하기 발표를 맡은 SK텔레콤 정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세션은 AI에 대한 뭔가 기술적인 딥다이브보다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 운영하면서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적용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로 보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션 순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T 우주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AI 챗봇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 우주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 우주는 우주 패스라고도 흔히 불리고요. AI가 추천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구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다양한 상품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또는 단독으로 T 우주 플랫폼 위에서 구독하게 되면은 각각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것에 비해서 큰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저희 서비스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독 예시 하나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상품은 T 우주 패스 쇼핑 G마켓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기본 혜택으로 G마켓에 대한 스마일 캐시와 구글 원 클라우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추가 혜택 중에서 여러 가지 상품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각각 구독하게 되면은 약 한 달에 25,000원 정도의 구독료가 발생하는데 저희 플랫폼을 통하면은 14,900원에 구독할 수 있는 이런 큰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게 구독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년 또는 매월 정기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수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달랐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멤버십 기반의 플랫폼이라면 구독 멤버십 요금만 매월마다 청구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고객이 어떻게 상품을 구성하느냐 또 구독 주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구독 결제 금액이 작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 넘게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에 정기 결제가 수행이 되는데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할인 정보를 계산한다든지 요금제 정보를 계산한다든지 상품들에 대한 이것저것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배치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배치 프로그램 돌다가 에러가 난다면 정기 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정기 결제라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 수급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구독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야지 테스트가 가능한데 그렇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수작업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답답한 수작업들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작업들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AI 챗봇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활용 중인 챗봇 설명제입니다. 먼저 배치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대화형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배치봇, 그리고 정기 결제 관련 테스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QA봇, 마지막으로 정산에서 발생되는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정산봇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특히 배치봇과 QA봇은 AI와 연계하여서 다양한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왜 챗봇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이나 앱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원래 슬랙을 커뮤니케이션 툴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랙 챗봇을 만들게 되면은 이 챗봇 계정들을 채널에 초대해서 이 여러 사람들이 이 챗봇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툴이 곧 백엔드 어드민 역할까지 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슬랙 챗봇은 AWS 람다에서 개발되는데요. 개발 편의성이 높고 인프라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슬랙을 이용하기 때문에 슬랙에서 정해져 놓은 UI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UI 설계나 개발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도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슬랙 챗봇과 업무를 수행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예시는 모니터링 결과 리포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챗봇이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해서 리포트해주면은 거기에 바로 스레드를 열어서 개발팀이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슈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챗봇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AI는 어떻게 활용하게 되었을까요? 저희 서비스는 AWS에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랙 챗봇은 AWS 람다를 통해서 개발됩니다. 그리고 앞선 세션에서 얘기되었던 베드락이 AWS에 있고 아주 훌륭한 LLM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락을 설정하고 람다 코드상에서는 라이브러리만 임포트해주면은 별도의 외부 API 연동 없어도 이렇게 LLM을 쉽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챗봇의 각각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드릴 챗봇은 배치봇, 배치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데이터 조회를 담당하고 있는 챗봇입니다. 저희가 배치봇이 없을 때는 개발자가 매일 아침에 클라우드와치에 접속해서 로그를 직접 확인하고 이슈의 유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다면은 어떤 원인으로 그 이슈가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구독 계약 어떤 건들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했어야 했고, 확인이 되면은 별도 채널을 통해서 개발자와 따로 논의를 하고 이슈를 수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운영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배치봇을 도입한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치봇이 매일 아침에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로그를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또 어떤 배치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AI 베드락 통해 가지고 로그를 요약해서 그 이슈에 영향을 받은 구독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개발팀에서 굳이 로그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출근길에서도 모바일 슬랙 메시지를 보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능은 슬랙 챗봇이 사용자들에게 노티를 해주는 단방향 통신이었다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기능은 이제 양방향으로 대화형 구독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치봇이 베드락 LLM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챗 GPT와 소통하듯이 채팅을 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구독 관련된 내용이 포착된다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배치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를 알려주는 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예시를 보면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회원 정보를 조회하고 물론 개인 정보는 마스킹 처리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렇게 조회된 회원 정보를 다시 계약 정보를 조회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컨텍스트가 유지되기 때문에 회원 번호를 조회하고 그 회원 번호로 다시 찍어가지고 이 회원을 알려달라고 할 필요 없이 네가 방금 조회한 회원의 구독 정보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능을 개발한 것은 VOC를 대응할 때 구독 정보를 좀 더 쉽게 챗봇에서 조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간단한 쿼리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VOC의 초기 대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있을 다른 세션에서 텍스트 SQL 기능까지 조입하게 된다면 더 동적이고 다양한 쿼리를 수행하게 되어 다양한 VOC를 해결하는 데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대화형 챗봇 기능은 저희가 파일럿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져간다든지 MCP 연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베드락만 연결해서 DB를 조회할 수 있었는지 그 프로세스를 간략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치봇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배치봇 간의 대화 내용을 베드락에게 전달하면서 프롬프트 안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다음에 응답을 하기에 적합한 말을 해줘라는 식으로 프롬프트 작성해서 응답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프롬프트 상에서 대화 내용만 보내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 업무 역할까지도 다 정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락이 가지는 페르소나를 다 지정을 했고 심지어 너의 MBTI는 뭐다까지 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 번호 자릿수가 틀렸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밸리데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조회 요건이 포착되면은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 뭐 관리자 요청 케이스 1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저희가 프롬프트 상에서 서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락이 응답할 때 뭐 데이터 찾아볼게 관리자 요청이라고 보내면은 데이터 찾아보겠다는 말은 사용자에게 보내주고 관리자 요청 케이스 1이라는 말은 별도로 파싱해서 람다에 보내서 람다에서 케이스 1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DB 조회를 하고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처리했고요. 그렇게 데이터 받아오면은 제이슨 형태로 받아오고 그걸 다시 베드락에게 보내주면은 베드락이 사람이 보기 쉬운 표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베드락과 소통하면서 DB 조회를 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봇은 QA봇입니다. 정기결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챗봇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챗봇을 사용하려면은 정기결제 일을 변경하거나 조작을 할 계약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정보를 QA봇에게 찍어주면은 그 해당 계약 정보를 내용을 쉽게 챗봇에서 알 수 있게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기결제일을 바꿀 수 있도록 달력 기능을 넣어주고 또 가끔 가다가 실패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결제 실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결제를 실패하게 하는 체크박스까지 넣어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런 처리는 이제 챗봇과 1대1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QA팀에서 채널에 초대를 해서 같이 보면서 같이 작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QA봇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준다든지 그리고 또 AWS의 뭐 배치나 스텝 펑션 같은 것들을 조작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많고 대부분 다 업데이트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못된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사용자가 이제 클릭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인터랙션 위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클릭하는 인터랙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 보여지는 기능은 AI에게 베드락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해라고 말로 설명해 주면은 그것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일괄로 생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으로 사용자가 뭐 패키지 상품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구성 상품으로는 어떤 상품이 있어야 되고 뭐 총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저주저 써주면은 그 내용을 프롬프트에 태워서 베드락에게 전달을 하고 또 베드락에게 전달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구조, 패키지와 구성 상품 간의 ID 매핑 정보까지 같이 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분석을 하고 베드락이 출력을 해주는데요. 출력 내용은 제이슨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달한 이 상품의 ID 값들을 받고 계약 건수가 몇 건이고 가입일이 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다 정의하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제이슨 값은 그대로 람다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람다 함수에서 API로 호출하거나 DB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일괄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장점은 저희가 상품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길고 복잡한데 그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만 말해주면은 베드락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상품 아이디를 따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봇은 정산봇입니다. 저희가 정산에 있는 수작업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 봇을 만들었고요. 이 챗봇에는 AI 기능은 없습니다. AI 기능은 없지만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산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산 타입이나 상품의 유형별로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 중에서 엑셀 파일로 된 정산 데이터를 업로드하면은 그거를 DB에 매핑해주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이걸 처리하려면은 정산 담당자가 AWS에 접속해서 S3에 엑셀을 업로드해야 됐고 그러면 개발자가 수동으로 배치를 실행하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제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수정해서 재작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희가 정산봇을 이용하면서는 정산 담당자는 그냥 컨플런스 페이지에 엑셀만 업로드 해놓으면은 요거를 자동으로 S3에 업로드해주고 밸리데이션하고 매핑까지 처리하도록 해놓았는데 단순히 검증만 해서는 매핑률이 좋아지진 않겠죠. 검증을 할 때 자주 발생되는 오류들 예를 들면은 날짜 포맷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CSV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BOM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로직까지 들어있어서 매핑률을 올려주고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원래는 개발자가 하나씩 인터랙션 하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개발자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리소스를 상당히 효율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곳은 정산봇이 처리하는 과정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컨플런스에 올라가면은 S3에 알아서 올리고 여러 가지 처리를 혼자서 쭉 진행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업로드 결과가 어떻게 됩니다라고 알려주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오류가 있었다면은 컨플런스 페이지에 따로 어떤 행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줘서 개발자한테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이거를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AI 기능들과 챗봇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 챗봇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샘플 이슈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슈를 보시면은 저희가 그룹 채팅을 열어서 이 베드락에게 뭐 데이터를 찾아줘 이런 식의 요청을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역할놀이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자기가 사용자가 아닌데 사용자인 척 다음 대사를 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한 10번, 20번 중에 한 번씩 이런 게 생겼고요. 그래서 사용자 1이 멀쩡히 여기 있는데 사용자 1 계약번호 뭐 이거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어플에서 미리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검증을 수행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모니터링 리포트 생성에서 생겼는데요. 저희가 AI 기능을 조입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그들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템플릿까지 전달해서 네가 보고 알아서 리포트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잘 만들어 옵니다. 근데 잘 만들어 오는데 가끔씩 또 있지도 않은 에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리포트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다 만들어줘가 아니고 특정 템플릿만 뚫어줘서 거기에 이제 네가 요약한 내용만 받아와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한된 영역에서만 처리를 해서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기능 고도화를 하면서 신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는 데 힘을 쓸 예정이고요. 텍스트 SQL이나 MCP 연동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고 현재 당장 유즈 케이스가 없더라도 이렇게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면은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 고도화에 힘쓰고 AI 적용 영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필요하겠고요. 또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베드락 쪽에서 가드레이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가드레이스의 리즈닝 체크라는 기술이 있어서 답변을 자동으로 미리 검증해서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까지 검증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확장하고 개선해 나가면은 LLM의 답변을 더 정교화하고 양질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잡히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챗봇 계정을 3개를 만드셨는데 아까 말한 그죠? 네. 하나로 통합하시 안 하고 다 따로따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뭐 이거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배치봇, QA봇, 정산봇은 사용하는 주체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배치봇은 개발팀 내부에서 활용하도록 쓰게 놔두고 정산봇은 정산팀에서 활용하도록 계정을 따서 새로 줬고 QA봇도 QA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따로 계정 만들어서 권한을 따로 부여해줬습니다. 권한관리 측면에서 나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다 다르군요. 이거 제가 넘어갔는데 해볼게요. 요즘에 보안 이슈. 그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닌 베드락의 코드나 DB 데이터를 연동하면 SK 사내 보안 관련 이슈는 없나요? 예, AWS 베드락의 말씀하세요. 하울링. 하울링구나. 네, 베드락에 올리는 내용은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분석에 사용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많아. 큰일 났네. 그죠? 이거 나중에 제가 모아가지고 민규님한테 다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남기던지 할게요. 네.
질문이 많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DB나 로그 직접 조회 없이 AI 봇 응답만을 사용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VOC를 그대로 대응하기 위험하지 않나요? 결국엔 원시적인 방법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A 상품 가입 고객인데 B 상품 고객이라고 설명함 등. 네, 우선은 지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뭐 VOC 대응을 위해서 생성하는 기능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파일럿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쿼리가 복잡하지가 않고 정해져 있는 쿼리에서 심플한 쿼리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락이 그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 처음 그 파라미터를 따오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 있으면은 그 값만 유효하다면은 결과는 어차피 DB에서 그대로 쿼리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없을 거고 앞단에서 뭐 처리하는 부분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라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더 복잡하게 해서 스스로 뭔가 쿼리를 더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그냥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런 쿼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사례가.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AI를 통해서 업무 혁신을 이뤘다 이런 컨셉의 저희 세션 공유는 아닙니다. 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달 수 있는 약간 기반을 만들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균님 감사드립니다.